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처음 인사드리게 된 토크쇼 액션의 진행자 김상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토크쇼 액션에서는 어떤 토크쇼인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토크쇼 액션은 일하고 싶은데 즐겁게 일하고 싶은 분, 지금 코로나라서 많이 힘드시죠? 막막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일자리를 찾기 원하고 정말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토크쇼입니다. 이 토크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취업에 관심이 있으시건 창업 또는 이직에 관심이 있으시건 일자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사회에 저명한 그 인사분들을 캡틴으로 모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직접 질문도 해보시고 연사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일자리를 정말 내가 창출도 하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이곳에서 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또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우리 게스트를 이 시간에는 캡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갈 때 캡틴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캡틴이 정말 방향만 잘 잡아준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선원들은 정말 안심하고 항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막막해 할 때 이 캡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회 저명 인사이신 캡틴 한 분 한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대 캡틴이신 전대진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분의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얼마나 되기 어려운지 아시죠? 네, 이분은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연속으로 히트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강연가로도 우리가 또 강연가 꿈꾸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강연가로, 지식 창업가로 이분이 하시는 일마다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의 신화를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프로필 소개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전대진 작가님의 강연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진 작가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 전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항해를 맡게 된 1호 캡틴 전대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첫 번째 그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니까 위기할 때 위가 위험할 때 위고 위기할 때 기가 기회할 때 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말이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성공의 기회를 거머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때 저는 코로나 덕분에 더 일들이 잘 풀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이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제가 이런 꿈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진짜 먼저 갖는 사람이 먼저 성공해 본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앞서서 가봤던 그 멘토와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했으면 내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시행착오를 줄였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 정말 초엑기스만 농축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머나먼 미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얘기,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큰 돈 들이지 않고 혹은 무료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든 행복을 하든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분명 변화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씨앗을 뿌려야지 그것에 관련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변화는 그 시작에 뭐가 있죠?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과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계기를 만들면요 실력이 되는데 남이 그 계기를 만들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인생에 어떤 계기를 만들고 찾아 나서면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자극이 되는데 남이 그 계기를 외부에서 그 계기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상처나 충격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아웃풋이 있고 인풋이 있겠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인풋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킹핀. 우리가 어떤 볼링을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핀을 가지고 킹핀이라고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 킹핀을 넘어뜨리면은 그 다음은 연달아서 자동으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너지와 선택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분산시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고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선택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킹핀은 뭘까요? 결국 그 첫 번째 전략이 바로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마이 게니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내가 처한 환경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시간을 다르게 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무의미한 것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심 중독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뜬구름잡는 얘기 같죠?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라. 이런 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사람은요, 저기 강남 클럽 앞에서 줄 서 있어도 다양한 사람들을 맨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하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으로 꿈꾸고 바라는 내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 내가 보다 더 나 자신이 되게 만들고 내가 바라는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주고 힘이 돼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키맨,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요, 자,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의사나 영양사나 트레이너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성과 코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키맨,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찾기 쉽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늘 휴대하고 다니는 거, 언제 어디서든지 들고 다니는 거 뭡니까? 스마트폰만 켜면 우리가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스타 강사분들, 인생의 멘토나 구루, 세계적인 멘토들의 강연을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작게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작게. 어떻게 해요? 평소에 내가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이동하면서 그런 강연들을 듣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하면요, 뭐라도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자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안 한 거예요. 어떤 스타 강사분이 입시생들 대상으로 이제 공부법을 알려주시는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요.
라고 말이죠. 예, 여러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일어날 배경도 없고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특출난 무언가가 없어. 이런 내가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모든 실천은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략을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가 그 책 안에서 소제목이 뭐였냐면 평범한 사람이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에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만 시간 동안 다 투자하면 우리 다 늙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우물만 팔아. 그것도 과거의 성공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우물만 팠는데 그게 깡통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한우물만 팠는데 그것이 내가 도전했던 분야가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장시간 투자했던 그 분야가 사라질 분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AI 시대입니다. 있던 직업도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우물만 판다는 것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여러분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우물만 파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파서 연결하는 시대입니다. 간절함을 내려놓으시고요. 유연함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내려놓으시고요.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면 아님 말고 마인드 말이죠. 타이탄의 도구들 상위 20%의 능력을 연결 조합하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가지의 능력 우리가 그것에 1만 시간을 투자하고 상위 1%가 됐다고 칩시다.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상위 20%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상위 20%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연결 조합해버리면 전혀 새로운 캐릭터가 됩니다. 저도 제가 특출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런 타이탄의 도구들을 하나씩,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연결하고 조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없는 캐릭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넘버원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등이 되고도 불안하고 그 과정도 불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을 추구하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과정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루고 나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리원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계산된 위험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도전하라. 요즘 젊은이들은 패기가 없어. 여러분 자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공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말이에요. 네, 실패하는 분들은 거기 앞에 안 나오잖아요. 네, 네, 정말 현실적인 방송이죠. 네, 네, 성공하신 분들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산된 위험에 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근데 물론 누구나 실패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만져봐야 하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무조건 이긴다? 이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막연한 믿음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불안하거나 오만해지거나 막연한 믿음에서 선명한 믿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대비고 철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현실을 외면하면서 꽃만 쫓는 것도 아니고 자, 현실에 굴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바라는 무언가 우리 모두가 엄청난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나 자신이 되는 삶,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그것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그 삶을 거부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가치관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어진 내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일을 위한 변화의 씨앗을 조금씩 하나씩 뿌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시하고 싶은 방법이 전혀 새로운 전혀 새로운 분야를 도전한다. 그런 분들에게 전달드립니다. 최소 30권의 그 분야에 관련된 독서를 읽으십시오. 전략 독서를 하십시오. 여러분, 무모한 도전이 뭐 아니면 돕니다. 여러분, 아까 계산된 위험이라고 했죠. 그것은 철저한 대비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도전할 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바꿔 말하면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내가 미리 공부하고 훈련하면요. 네,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분야에 관련된 책 최소 30권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작가님? 여러분, 성공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운도 필요하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준비를 하잖아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생존을 해야지 성공이고 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하고 유지하면요, 그게 결국 성공 아닙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생존을 지속하는 게 결과적으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망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구체적인 인풋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 구체적인 아웃풋에 대한 5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심었어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결과물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했던 방법은 이 5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나만의 본진을 구축하라. 여러분, 본진을 구축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말을, 자, 구슬이 많아도 우리가 꿰어야지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여기서 물음표를 던졌어요. 꿰기 전에 구슬부터 있어야지 꿰게 있죠. 맞죠? 구슬부터 모아야지. 자, 구슬을 모으면 뭐합니까? 그릇이 없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 만들기 전에 그릇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본진,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나의 노력들의 집약체, 그것들이 허공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아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이 오늘날 뭘까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면 음식 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온라인 시대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SNS 채널. 바로 온라인 건물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온라인 공간에서 저만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스토리를 모으라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구슬이겠죠. 그 구슬, 그 스토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작가님, 그러면 일상 속에서 구슬을 어디서 모읍니까? 네. 여러분, 에피소드가 있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에피소드가 있는 하루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피소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작가님, 저도 작가님과 같이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는 있는데 삶이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자꾸 계속 그 목표를 잊어버린대요. 어떻게 하면 목표를 계속 잊지 않고 그것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오늘 저와 이렇게 미팅이 끝나고 나서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영화관에 가서 데이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됐네요. 영화를 보시면서 그 영화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을 글감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죠? 모든 나의 행동들을 목표랑 연관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목표 따로 내 행동 따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언제
성취감을 느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내가 바라는 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 행동에서 누가 동기부여해주지 않아도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남학생들이 게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몬스터를 때려 잡은 만큼 1시간을 투자하면은 1시간만큼 경험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내가 이전에는 잡을 수 없었던 몬스터를 잡을 수 있고 내가 낄 수 없던 아이템을 낄 수 있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바라는 모습에 이어지는 게 내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용한 콘텐츠로 만들라는 겁니다. 진정성을 갖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결핍과 요구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석도 알아보는 사람에게 보석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식으로 지적할 때 보통 이 말 쓰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또 받아들였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보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사람에게는 황금이 필요하지 않고요. 갈증을 해결해줄 생수가 필요해요. 오아시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제공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제가 을이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었어요. 억울할 때도 많았고 조롱당할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속상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의 을의 입장에 속한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SNS 공간에 차곡차곡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속을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하기 쉽고 공유할 수 있게 공유하고 쉽게 그렇게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의 본진에 올리고 공유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보배를 구슬이 서물해야 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보배를 전시해야죠. 보배를 전시하고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붕어빵을 팔더라도 내가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있으면은 그게 있는 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보배를 전시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SNS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올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올리다 보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호, 제가 누군가를 부르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댓글이라는 표현으로, 좋아요, 공유라는 표현으로 피드백이 올 것입니다. 그 요청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스스로 돌아보며 피드백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반복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영향력을 지속해 보십시오. 영향력을 지속하고 확장해 보십시오. 영향력을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작가님,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무대에 섰느냐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영향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누굽니까? 데일 카네기입니까? 토니 로빈스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어떤 영화배우입니까? 아니죠.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플루언서는요, 저희 어머니예요. 왜요?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나 자신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이야기들, 저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일상 속에 있었던 모든 에피소드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공유할 수 있게 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고민을 저는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그러한 진정성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니즈, 사람들의 필요와 결핍을 알게 되고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영향력은 확장되고 제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돈은 따라오는 일. 네, 이 사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제목이 뭐죠? 액션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액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깁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대진 작가님 이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너무 재미있었죠? 저희 이 토크쇼 액션에서는 이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것 이곳에서는 뭐 빽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스펙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나의 뒷배경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 뭐라도 하면 뭐라도 하나 일어난다. 그 말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전대진 캡틴, 일대 캡틴님 너무 훌륭하시죠? 이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까 프로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나눌 토크쇼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그 책을 내신 거가 2017년 에세이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리고 같은 해 이 교보문고 SNS 스타 작가가 되셨네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KBS 역주행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요. 20년에 끊임없이 이제 베스트셀러들을 내셨는데 실컷 울고 나니 배가 고파졌어요. 배고파졌어요. 이 책은 또 예스24 감성 에세이 1위를 했네요. 또 22년도에 기독교 서적을 내셨는데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이 책은 또 예약 판매 기간 내에 예스24 기독교 도서 1위. 정말 내는 책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기 때문에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의 노하우가 있는 게 분명히 느껴지죠. 전 너무 그게 궁금하고요. 작가님 아까 그 강연하실 때 제가 가장 열렬한 그 애청자의 마음으로 막 신이 나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도 글을 쓰는데 되게 궁금하고요.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가 다 만약에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걸 꿈꾸지 않을까요? 내가 냈는데 아무도 안 본다. 그걸 원하는 작가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뭐 글솜씨가 있건 없건 홍보 능력이 있건 없건 기획력이 있건 없건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까 얘기 들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어떻게 해서 되셨는지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대진 캡틴님. 네. 언제부터 이렇게 글을 잘 쓰셨나요? 그런데 글을 잘 쓴다라는 거에 기준도 없고요, 사실. 네. 네, 글을 쓴 거라고 하면 저는 사실 돌잡이 때 연필을 잡았습니다. 돌잡이 때 연필을 잡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 일기 쓰던 시절부터 있죠. 그때부터 글 쓰는 습관을 잡아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일찍아니부터. 네, 맞습니다. 네. 그림 일기 쓰던 시절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죠. 제가 일기를 쓸 때 뭐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일기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일기를 딱 처음 쓰려고 하면은 뭘 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오늘 쓸 게 없다 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진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그냥 학교 갔다가 집 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신아 네가 오늘 똑같은 하루를 살았어도 만난 친구가 다를 거고 친구들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다를 거고 네가 그날 겪은 감정이 다를 거고 네가 그날 배운 게 다를 거고 네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정말 겪었던 그 경험들이 다 다르지 않느냐. 오늘 하루 어땠냐? 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났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거든요. 네. 정말 그 어머니 남다른 작가님에게는 남다른 어머님이 계셨네요.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말로 쭉 이야기하다 보면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대신아 네가 방금 말한 거 그걸 그대로 글로 옮기면 돼. 그때 배웠어요. 이게 책 제목으로 있거든요. 나는 말하듯이 쓴다. 아, 나는 대통령 말하듯이 글쓰기의 그 쓴다. 저자 강원국 저자님도 말하듯이 네. 쓴다는 책 제목이 있어요. 어. 전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아 글은 말한 걸 그대로 옮기면 되는구나. 아,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말하는 걸 그대로 옮기면 된다. 네, 출발을 그렇게 하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말한 걸 그대로 옮긴다고 해서 누구나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진 않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세요. 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공부로 치면 있잖아요. 1등급 받고 1등 하기 전에 일단 앉아있는 연습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앉아있는 연습도 안 되는 사람이 성적을 올리는 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기초 근력을 말씀드린 거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재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해요. 첫째, 재료가 신선해야 됩니다.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자, 여러분 고기를 자 삼겹살 다 좋아하시죠? 고기가 백종원 대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맛없게 만들 수가 없다고. 여러분 고기는 여기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고기는 맛없게 만드는 게 재주예요. 네, 재료 자체가 좋잖아요.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레시피예요. 진짜 완전 네, 오도된 레시피가 아닌 이상이야. 네, 그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그런 레시피가 있어요. 인생에도 레시피가 있고요. 그런 좋은 재료들이 있어요. 자, 글을 쓸 때 재료가 뭘까요? 글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글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저는. 그렇군요. 그 글감 자체가 좋잖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알바하던 시절에 정말 그때 당시에 재수 삼수하고 실패하고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자존감이 바닥치고. 그때 제가 알바하고 있던 그 가게에서 지하였는데 만취한 아저씨 두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네, 또벅또벅 오시더니 비틀거리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욕을 해가지고 제 가슴을 쿡쿡 찌르시면서 저한테 막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상했는데 화가 났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였고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국밥집 사장님이셨어요. 동네 장사니까 시끄러울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카운터 밑에서 제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참으라고.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고 집에 가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글로 남겼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릴 때는 착한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 네 줄로 적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조회수가 300만이 떴더라고요. 네. 아, 거기서 어떻게 보면 네. 책 제목이 나왔을 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책 제목 만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책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있었던 그 글감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글로 옮겨 넣은 거예요. 그걸 그냥 정말 맞네 싶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네 날아가는 그 아이디어들을 딱 잡아가지고 엄방에 탁 넣었잖아요. 네. 그게 온라인 공간이었고 글씨로 남겼잖아요. 글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아, 그게 시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일상 속에서 누구나 자존심 상했던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 혹은 많죠. 감동받았던 적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일상 속에서 늘 반복되는 하루를 살지만 그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또 그때 소소한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것을 괜찮아요. 처음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은 따라와요. 예를 들면 말을 술술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떤 분이 말하면 눈물이 흐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그런 경험 다 하나씩 있죠. 네. 되게 어른들이나 옛날에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요. 있죠. 말을 잘하셔서 우리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글을 잘 쓴다라고
얘기할 때 작가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독자들은 글을 잘 쓴다라는 것의 정의가 나랑 다르구나. 그분들이 글을 어쩜 이렇게 잘 쓰세요? 라고 할 때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에 왔다 가셨어요. 작가님 돗자리 끄세요. 내 마음에 왔다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 우리 보통 작가들이 생각하는 작가 지망생들이 생각하기에 글을 잘 쓴다의 정의는 필력을 의미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맞죠.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있어서 글을 잘 쓴다라는 개념은 내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쓴다의 정의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들의 네. 마음을 사람들의 움직이다.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죠. 나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나의 이야기를 너무 하면 좋은 돼요. 팁이네요. 나의 저는 이야기. 제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저는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자기 어머니랑 연결시켜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은 그러면 독자의 몫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뭐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요. 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의 강점과 나이가 세상의 문제나 결핍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댓글을 올렸을 때 네.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 그 글의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일어난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책으로 내기 전에. 그렇죠. 그게 검증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한 번도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책을 그렇습니다. 내어달라고. 네. 자, 저는 늘 러브콜이 왔고 제가 골라서 했어요. 좀 재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작업이 확실한 방법이고 더 현명한 방법 같아요. 여러분, 저는 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책 내는 것보다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 그것을 내주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나의 유익은 따라오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판사 자, 입장. 출판사가 대형 출판사가 아니면은 소형 출판사잖아요. 그 소형 출판사들의 대표님들은 대부분 대형 출판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평생 그 업을 하셨으니까 계속 그 업을 하시겠죠. 그렇다면은 출판사에서 책다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5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5권 다 말아먹으면은 1억의 빚이 생겨요. 그러네요. 자, 출판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출판사도 본인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장된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저 사람하고 하면은 망하지는 않겠다. 더 좋은 거는 저 사람하고 하면은 우리 대박 나겠다. 그런 확신을 들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출판사 문 두들기면서 원고 들고 갔었어야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제가 최근에도 편집자님하고 얘기하면서 물어봤는데 대형 출판사는요, 편집자가 하루에만 100통이 넘는 메일이 와요. 자기 책을 내달라고. 눈에 들긴 네. 너무 어렵겠네요. 출판사는 바빠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로또예요. 그거는 오히려 비현실적이잖아요. 로또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다른 것에 의존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기회를 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채널부터 만든 거예요. 방금 그래서.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던 네네. 좋아요나 공유나 그런 바이럴이나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숫자로. 그럼 출판사 입장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안심도 되고 대박 예감도 미리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수요가 보장됐구나. 이 중에서 이 사람 팔로워가 만약에 1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1%만 사도 만부잖아요. 1%만 사도 만부 맞잖아요. 맞죠? 맞나요? 잠깐만, 계산이 안 돼. 잠깐만. 10만 명의 팔로워가 있으면 1%면 1000부잖아요. 자, 여러분, 1쇄가 보통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됩니다. 네. 90% 이상의 책들이 1쇄도 못 나가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몇 쇄까지 찍으셨죠? 저는 이제 책 한 개요? 아니면은 책 하나로는 제가 2달 전에 냈던 신앙도서가 지금 7쇄 했습니다. 2달 만에. 네. 1쇄 그치는 책이 그렇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채널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귀담아 듣고 계시죠? 채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판사는 책만 내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좀 출판사들이 싫어하겠지만 출판사들은 제조사이기 때문에 홍보나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저자가 본인을 알려야 되고 책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책을 낼 때도 유익하고 책을 내고 나서도 유익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나만의 본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널 없는 상태에서 책부터 내놓고 아무도 그 책을 안 사주고 네, 조용히 사라지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루에 수백 건의 새로운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내가 좋은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다면 그 좋은 책이 그냥 사장돼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책인 동시에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물론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해서 좋은 책은 아닐 수 있어요. 거꾸로 좋은 책인데 많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작가의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너무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관점에 치우치기 쉽거든요. 네. 좋은 책을 만들다 보면 독자가 별로 찾지 않거나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완전히 그 이익만을 위해서 내다 보면 또 독자의 유익보다 뭐 다른 것들에 치우치기 쉬운데 이 두 가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출판사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하면 이 책을 정말 출판사에서 이 작가를 찾지 않을까요? 독자도 찾고 출판사도 네. 정말 찾는 그런 작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을 꼭 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시대적인 전략, 아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런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데. 네. 언택트에서 여러분 온택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접촉의 개념이 뭐죠? 우리가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직접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본질이 뭐예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통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군대에 다녔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면 그게 마음이 안전해집니까? 너무 전해지죠. 너무 전해지잖아요. 네. 사람과 사람이 결국 진심이 통하는 것은 내가 물론 실제로 얼굴 보고 만나고 밥 같이 먹고 이런 게 좋죠.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마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고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1대1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또 변종이 나왔다 하면은 그렇죠. 또 폐쇄돼야 되고 또 길어지고 또 마스크 끼고 또 여기 인원 제한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요 한계가 없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어떤 모임 진행하잖아요. 그 유럽,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나라 시간에 맞게 한국에서 저녁에 하면 거기 미국에서 아침에 참여하세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코로나 덕분에. 정말 마인드가 너무나 새로우신 게 우리는 다 코로나 시대에 무언가 막혀있고 관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이제는 활동 영역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넓히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뭐 술을 마셔야지 친해질 수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이 마인드가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be useful, be kind.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큼 유능하고 친절하잖아요. 술 필요가 없어요. 네, 뭘 해도 될 사람이 되면요, 그 핑계더라고요. 네, 물론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처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우습게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힘든 거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증명해야 되는 거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안 사준다고 울고 떼를 써도요, 어머니는 버려두고 갔거든요. 그냥 저는 포기를 빨리 했어요. 그때 내가 울어봤자 내 목만 쉬고 우리 어머니는 어차피 안 사준다. 그걸 몇 살 깨달으셨나요? 그때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머리를 썼죠.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니까 어머니가 버려두고 내 목이 쉬고 혼까지는 혼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니까 어머니가 먼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깨달았죠. 인생은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증명해야 되는 거구나. 상을 받아오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내가 원하고 기대한 것 이상이 내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대회란 대회를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빛낸 인물의 사진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어떤 대회까지 나가보셨나요? 제가 군대에서도 이걸 했어요. 군대에서도요? 군대에서도 사단장님, 연대장님, 대대장님 다 나갔어요. 다 나가는 과정에서 기회 자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아니, 대회가 이 글 쓰는 것과 관련 없는. 발표 대회, 글 쓰는 대회, 무슨 다 나가봤습니다. 별의별 거. 아니, 거기가 왜 또 이렇게 발표의 장이 됐나요, 군대가? 왜냐면은 어차피 보내야 되는 군대 생활이잖아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부끄러운 게 어딨어요. 내 인생인데 내한테 돈 대주나. 부끄러운 게 있어. 내가 살고 봐야지. 맞습니다. 이왕에 흘러갈 시간이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나의 성장이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저는 여기 올 때도 당당한 각오를 하고 왔어요. 오늘 어떤 각오를? 오늘 여기서 누구 울린다 혹은 누구 웃긴다 혹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1%라도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어요. 아니, 그 하나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작가님 강연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움직이고 가슴이 좀 뛰었거든요. 이 작가님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이저를 저도 받은 것 같아요. 절대로 제가 때려보면서 움직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듣다 보니 마음이 감동이 있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 군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 트라우마.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군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해요. 남학생인데. 그런데 이 군대에서도 그 마인드를 바꾸니까 이 군대가 마치 무슨 이 모든 대회에 가서 상을 받아오는 뭐라도 해서. 맞습니다. 뛰어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나서 나간 게 아니라요. 이게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싱 챔피언은요, 펀치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나 모든 펀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펀치를 휘둘러 받고 가장 많은 펀치를 맞아본 사람이에요. 홈런왕은 가장 많은 배트를 휘둘러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트를 많이 휘둘러 보세요. 뭐라도 합니다. 작가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뭔가 성공의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마치 어렸을 때 장난감 그때 말고는 이분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네요. 저는 늘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연애에도 실패하고 있고 다이어트에도 실패하고 있고 아주 많은 것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올 때 지하철 바로 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늘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해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내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게 무슨 실패입니까? 성공담이지. 유재석 씨를 향해서 하하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좋아해도 결국 혼자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삶에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거나 혹은 삶이 마치 나에게만 성공이 주어졌다 이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뭐라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뭐라도 한다라는 말이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에너지를 써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걱정할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네. 불안할 시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요. 된다, 안 된다,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분한테 내가 연락을 하거나 고객을 만날 때, 네, 미팅을 잡거나 어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둘이에요. 네, 그 선택지가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된다, 안 된다,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요, 확률은 영원히 제로예요. 그런데 내가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무려 50%나 올라가요. 엄청난 확률이네요. 나머지 50%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고 하늘에 맡겨드리는 영역이에요. 나는 50%만 채우면 돼요. 나머지 50%는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액션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왜냐하면 안 하던 게 습관이 됐거나 아니면 뭘부터 해야 될지 들으면 알 것도 같지만 이미 이제 내 몸에는 안 하는 거나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네. 작가님이 한번 팁으로 이거라도 액션해 봅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좀 따라해 보려고요. 네. 분야에 관련 없이 자 여러분 요즘 무기력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좀 무기력할 때 있으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액션이 계속 안 취해지고 늘어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죄책감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역시 안 돼. 또 이렇게 또 다운돼요. 맞죠? 나에게 실망하고 죄책감을 안겨죠. 자 그리고 또 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되지. 근데 안 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하고 또 해야 되는데 무기력해서 안 해. 결과적으로 또 이 악순환 반복이에요. 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걸 하면 돼요. 작은 걸 하면 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조던 피터슨 박사가 하버드 심리학부 교수 조던 피터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부자리부터 정리해라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라고. 여러분 그 말에 하실 수 있겠네요. 뼈가 있어요. 그걸 실제로 해봤냐 이거예요. 아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봤냐고요. 해본 사람만 얘기하라고. 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런 수업을 들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긍정선언을 해봐라 혹은 축복해주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사명선언문이나 비전선언문을 적어놓고 그것을 거울 보면서 읽어줬어요. 네, 읽어줬더니만 그 거울 안에 있는 사람 표정이 갈수록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 표정이 얘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밝아져요. 시작부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 석봉 토스트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석봉 토스트의 대표인 김석봉 대표님이 처음에 그분이 노점상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노점상에서 출발했는데 그분이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울 보면서 10번 이상 웃고 간대요. 웃는 미소로 나간대요. 근데 그 작은 습관이요 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웃는데 돈 안 들잖아요. 아니 웃는 사람 보면 기분 좋아지죠. 그렇죠. 그분이 노점을 출발했는데 그때 IMF 시기였어요. 모두가 힘들던 시기예요. IMF 시기에 노점을 트럭을 끌고 와서 했는데 손님이 줄을 서야 되는데 깡패들이 줄을 서는 거야. 손님이 와야 되는데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깡패가 오는 거야. 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대요. 아유 선생님 또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다음 날도 아유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네네네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응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깡패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저씨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깡패도 깡패한테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깡패가 지나가는 사람들 이 집 맛있다고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유, 깡패를 감동시키는 네. 또 손님이 따라오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작은 습관, 웃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우리가 큰 걸 자꾸 생각해요. 막 맞아요. 엄청난 비교를 생각해요. 무슨 뭐 게임 치트키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 저는 노력이라는 말의 정의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노력은 실체가 없어요. 노력했다고 하면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 간절히 노력했거든요. 이 말 다 해요. 근데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버리시고요. 지속이라는 단어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지속이더라고요. 그렇죠. 다이어트 한번 100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보다 유지어트가 되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지속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지속으로. 자, 여러분 또 이 좋은 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하고 실제로 아주 작은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말 여러분 이불 하나 제대로 펴고 내 방 하나 치우는 것부터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뭐 방 치운다고 내가 이 무기력증에서 어떻게 나가? 한번 일단 해보십시오. 경험자이시니까 네. 경험해본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해보자.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거 네. 잠깐 말고 지속적으로 네. 해보면 내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이렇게 변화가 되나 안 되나. 웃는 거 사실 돈도 안 듭니다. 그리고 정말 웃는 사람을 보면 같이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작가님을 뵐 때 저도 웃으면서 바라보면 작가님도 저를 보고 웃으시거든요. 이 웃음도 전염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긍정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삶은 언제나 모든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게 뭡니까? 결국 기회의 통로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갑부터 열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의 마음부터 여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문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삶은 언제나 모든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주고 모든 기회의 문은 태도라는 노크로 열린다. 어떤 태도? 네,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요, 마음 문이 열려요. 그 중에 하나가 미소 짓는 거겠죠.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고.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근데 진짜 꾸며낸 게 하나도 없고요. 더 가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저는 평소에도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 연락을 혹은 그냥 생각나서라고 하면서 연락을 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정말 작은 습관. 우리 평소에 전화할 때 언제 전화하십니까? 네, 언제 전화하십니까? 목적성 갖고 보통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진짜 많죠. 네. 여러분들이 딱 오랜만에 누가 전화 오면은 서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맞아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쭉 얘기하다가 잘 지냈어 이렇게 쭉 의식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의례적인 말 하다가 결국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하면서 본론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전화해요. 네, 저는 어떤 분이 떠오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해요. 만약에 현수막에 이렇게 네, 우리 박사님 성함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으면 그냥 그분 생각나서 전화합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얘기하겠죠. 작가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얘기해요. 그냥 생각나서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물론 너무 자주 하면은 성가십니다. 뭔 생각을 내 생각을 이렇게 자주 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얘기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이번에 어떤 과정들이 안 그래도 열리던데 저는 참여 못하는데 전에 작가님이 얘기했던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해서 봤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든지. 네. 무슨 일을 통해서든 결국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오잖아요. 아니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데는 특별한 전략이나 비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타로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얘기를 하다 보니 맞습니다. 마음이 연결되고 통해서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그 글이 나오기도 하고 기회도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부분이 80%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요. 저는 대구에서도 요식업도 합니다. 저희가 요식업이요? 네, 요식업 찜닭집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고 갑자기 홍보가 되네. 잠깐. 네, 찜닭도 저희는 전혀 다른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구 동성로에서 찜닭 랭킹 1등입니다. 그러면 작가님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작가님 프로필을 듣다가 정말 의아한 게 있었는데 작가님이 뭐 지식 창업이다, 강연이다, 또 작가님이다 이런 거는 연결성이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요식업 창업주? 네. 근데 또 그게 잘 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해도 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그럼 타고난 건가요? 타고난 거는 여러분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타고났다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타고난 거 아니고 자 저는 아까 제가 강연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를 도전할 때는요 최소 그 분야에 관련된 책 30권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바생일 때부터 다녔던 곳이었어요. 알바생일 때 여러분 직장은요 그냥 단순히 돈 벌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제가 저희 멘티들 중에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름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다인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다인아 너가 지금 있는 카페 거기가 너 비행기 아니야. 언젠간 이루어질 꿈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꿈을 이루면 되는 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처럼 살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알바생이잖아요. 자, 알바생인데 저는 여기서 어차피 하는 일 돈만 벌면 안 돼. 뭐라도 얻어가야 돼.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 건가요? 실패를 거듭할 때 보면요. 네. 실패를 거듭할 때 보면 항상 그 중심에 내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더 잘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자꾸 안 되더라고요. 뭐가. 왜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돼버려요. 우린 다 경쟁의 마인드를 아예 네. 장착하고 뭔가 네. 하는데요. 그런데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경쟁의 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협력의 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넘버원이 되고자 하면은 1등의 왕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1등을 하고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온 세상을 협력의 장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협력의 장이 돼버려요.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김승호 회장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밥 파는 CEO, 돈의 속성의 저자입니다. 자, 그분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저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로서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지식 창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의식도 뛰어나고 네. 정말 그 경쟁이 치열한 이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아야지만 되는 그 숙명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작가님 얘기는 좀 의외이기도 해요. 우리가 네. 경쟁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네. 그게 오히려 그냥 성공이 되고 네.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해서 그냥 성공은 따라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미 답을 얘기하셨는데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치 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기분이 방향을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왜 자꾸 삶이 힘들고 혹은 너무 지치게 되고 넘어지고 팍팍하냐면요. 저는 이 패러다임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 인생을요 산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은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사막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사막을 많은 걷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성공학이나 이런 처세술 이런 책들을 보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뭔가 정상에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인생이에요, 박사님. 자, 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변화의 속도가 10년입니까? 아니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정말 빠르잖아요, 변화가.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빛의 속도죠. 네. 산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뭡니까? 변화의 속도가 더뎌요. 그런데 사막은요 하루아침에도 변화무쌍. 변화무쌍하고 온도 차가 엄청나고요. 자, 산은요 올라가다가 지치면은 다시 돌아 내려오면 돼요. 근데 사막은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돌아왔던 길을 돌아보면요 길이 없어져 있어요. 어떤 언덕이 3, 40m가 막 생겨져 있고 변화무쌍해요. 산은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뛰어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사막은요 혼자서 뛰어가면요 죽겠다라는 소리예요. 사막을 건널 때는 함께 가야 돼요. 여기서도 상생이 협력해서. 네, 인생은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요 사막을 건너는 것과 훨씬 더 많이 닮았더라고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함께 가야 돼요. 사막을 통과하는 건요 용맹한 사자도 아니고 발빠른 말도 아니고 우직한 낙타더라고요. 네. 네, 오늘 그 전대진 캡틴, 일대 캡틴을 모시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또 더 궁금한 사항들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네. 또 이 댓글로 또 질문으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잠깐 또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작가님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작가님의 매력이 막 발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작가로 시작하셔서 또 지식 창업까지 제가 그 과정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무언지도 궁금하고 네. 어떻게 또 그쪽으로 또 여러 우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요? 일단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막연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영향력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작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독자들이 열광해 주셔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버렸고 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네. 궁금해하다 보니 또 그 독자분들 중에는 어떤 강연을 섭외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다양한 접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자특강을 초대받았고 그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제가 그냥 제 얘기했어요. 그냥 강의한다 생각 안 하고 지금도 저는 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볼 거 없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지식 네. 창업이라는 게 네. 내가 강연가로 소개된 그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식 창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연을 다니고
사람들의 요청이 계속해서 있었죠. 작가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감 컨텐츠들로 계속해서 올렸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서 점점 강연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올라가는 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또 저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었어요. 네, 그 지식 네, 창업. 지식 창업을 내가 지식 창업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늘 사람들이 요청하면 합니다. 사람들이 작가님도 독서 모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오프라인으로 만들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집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만 2달 만에 150명이 몰려오는 거야. 그게 150명이요?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아까 강연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강연을 저는 5년 정도 무료 특강을 다녔어요. 아, 저도 무료 네. 특강을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네, 무료 특강을 온라인으로 했죠. 무료 특강은.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무료 특강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초대해 주시면은 진짜 자비 정도만 받고 섰던 적도 많고요. 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 비용을 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료로 하셨다니까 첫 유료로 하셨을 때 네. 강연료가 기억나세요? 처음에 했을 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실 기억나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같아요. 30만 원. 네. 그럼 혹시 지금은 몇 배 정도나? 지금은 한 10배 정도. 아유, 여러분 밀어서 진행하시겠죠. 아 네. 정말 한우 아까 말씀하신 한 우물만 파면 안 되고 여러 우물을 파야 된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우물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여러 우물을 네. 판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것 집적 저것 집적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것 집적 저것 집적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배트를 많이 휘둘러 보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 잡히는 게 있어요. 총으로 치면은 10발을 쐈다 칩시다. 10발을 이렇게 사격을 탁 했는데 7발이 뭔가 아무 소리가 안 들렸는데 3발이 소리가 들려요. 3발이 탕탕탕 소리가 들려요. 그것을 한번 보니까,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성과나 가능성이나 내가 또 혹은 관심이 간다든지 그런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 3개를 파는 거예요. 네. 여러 우물은 여러 우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혀 상관없는 여러 우물이 아니네요. 네. 이것 집적 저것 집적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유의미하게. 여러분 궁금한 게 더 많으시겠지만 또 나머지는 또 댓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즐거우셨나요? 이 토크쇼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같이 드립니다. 즐거워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에 매료되다 보니 내가 액션할 부분들이 이런 게 있는데 안 하고 있었네. 액션해보고 그 가운데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곳에서 여러분 캡틴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액션을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원하는 성공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작가님 그 마지막으로 마치기에 앞서서 작가님의 포부나 꿈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네. 또 그거를 위해서 또 하나 우리 또 배워가야 되잖아요. 네. 또 작가님 스스로 하는 본인에게 하는 액션 한번 해주시면 네. 저는 저의 목표는, 저는 이제 저의 비전 선언문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삶의 위로와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스토리가 담긴 콘텐츠를 바탕으로 감동과 열정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저의 사명 선언문이고, 저의 비전 선언문에는 5년 후나 전대진의 비전은 메신저 출판,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지혜와 콘텐츠 제작 능력, 그리고 전달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창조하며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가 된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저는 저희 포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메신저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기아대책이라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이제 희망대사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아동 2,000명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면 네. 여기가 이 저희 토크쇼가 액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 비전도 들었고 뭐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오늘 어떤 액션을 하실 오늘 건지.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일들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정리요. 네. 이런 소중한 자리들, 이러한 자리가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오늘 하나의 구슬이잖아요. 네. 이 구슬을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집에서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나서 우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오늘을 기념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언젠간 이 자리에서 나누었던 이런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제가 새롭게 출간할 책에 등장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네,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액션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레디 하면 액션 구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2022년 4월 7일 우리 프라이빗 예술 공유 공간 아트홀 J에서 저희 토크쇼 액션 진행됐는데요. 코로나가 가져온 개인과 사회의 변화,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전대진 일대 캡틴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저희를 후원해주신 그룹으로는 다윈 그룹, 또 고고리얼 박스, 또 오늘 출연해주신 전대진 캡틴님께서 400만 원 상당의 재능 기부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들어온 모든 후원금은 여러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모든 사업에 전액 후원되고 지원됩니다. 저희 2회 액션 또 기대해 주시고요. 2대 캡틴으로는 미소가 아름다운 얼굴 박사 송은영 박사님과 함께 5월 12일 날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